콩나물볶음 뭔가 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지금 돼지고기하고 그야말로 콩나물이 주 재료고요. 네. 한번 만들어보는데 광희 씨가 매운 걸 좋아한다고 해서 네.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매콤하게. 네. 볼 하나 주시면 제가 고기를 좀 밑간을 좀 하시는 게 좋거든요. 고기는 아까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핏물을 조금 닦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네. 좋아요. 그냥 쓰셔도 되지만 핏물을 좀 찍어내서 네. 찍어내는 방법은 고기 양념하기 전에 이렇게 밑에다가 네. 티슈를 좀 깔아놓으면 좋아요. 오. 그렇게 해서 이 핏물을 제거하고 안 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나요? 확실히 차이가 나요. 누린내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핏물을 미리 좀 깔아 놓으셨다가 네. 제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다 미리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고기 밑간을 좀 할 거예요. 이게 밑간 재료예요? 네, 조금 많죠. 오, 근데 많지만 다 거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안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귀찮은 거 싫기 때문에 이건 고추장이거든요. 네. 고추장 한 2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들어간 거 좋아해요. 매콤한 거. 네. 거기다 고추 가루도 좀 넣을 거예요. 네. 고추 가루도 넣어주시고 요건 청주예요. 네. 청주. 누린내를 그다음에- 제거하기 위해. 그렇죠. 그다음 요거는 굴소스. 굴소스. 굴소스 굉장히 맛있죠. 같이 네, 맛도 맞아요. 나고. 그리고 요거는 달큰하고. 생강 가루예요. 생강 가루? 네. 근데 왜 생강을 넣지 않고 가루를 넣어요? 생강은 즙으로 하거나 생거로 넣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걸 보관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냉장고도 차지하고 하니까 저는 생강 가루를 좀 쓰는 편이거든요. 다진 이건 마늘. 다진 마늘 듬뿍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녹말가루예요. 요거 여기 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기 밑간할 때 넣을 거예요. 밑간할 때 녹말가루를 녹말가루 들어간다고요? 네, 지금 넣을 거예요. 왜요, 선생님? 보통 녹말물을 해서 네. 이렇게 걸쭉하게 하고 윤기나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양념할 때 넣어도 네. 걸쭉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오, 요거 새로운데요, 선생님? 네. 그다음에 후추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양념을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녹말가루가 들어간 게 조금 새로워요. 네. 보통은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밑간은 충분히 재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어느 정도 재워두면 좋을까요? 한 2, 30분 정도? 2, 30분 정도. 네. 근데 지금 이미 이 향이 너무 맛있는 향이 올라와요. 맞아. 그리고 요즘 덥잖아요. 예. 더울 때는 냉장고에서 숙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할 수도 있고 상온에서도 변질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돼지고기를 네, 좀 이렇게 재워두고요. 그다음에 양파를 저는 돼지고기 하면 아무래도 양파 같은 걸 좀 넣어줘야 그럼요. 맛있잖아요. 양파 꼭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양파를 볶으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굵직하게. 네. 그래서- 볶아내면 양파가 작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양파를 하나씩 같이 걸쳐서 먹을 수 있게 네. 굵직하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보고. 양파 들어가고요. 대파 네. 썰어놨고요, 선생님. 네. 그다음에 홍고추도 반으로 해서 어디서 썰어놨어요. 오. 그리고 이제 콩나물이 들어갈 거잖아요. 예, 예. 콩나물은 한번 데쳐서 찬물에 헹굴게요. 오. 네. 콩나물은 물이 끓으면 네. 데칠게요. 콩나물 한번 데쳐내는 이유는 뭐예요? 콩나물의 비린맛 같은 거 혹시 볶을 때 맞아요. 비린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콩나물이 잘못 또 이렇게 데쳐내면 비린맛이 좀 더 강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법도 알려줄게요. 네. 보통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데치고 이렇게 데쳐서 내도 네. 비린맛이 안 나기는 하는데 혹시 찌개 끓이거나 국 끓일 때 비린내 걱정되시면 이거 식용유 있죠? 예. 이거 조금만 몇 방울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식용유? 네, 그러면은 예. 비린내 잘 안 나요. 오. 요거는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광희 진짜 씨가 제가 요리 비밀 물어봐서 하면서 식용유 넣으면 비린 향이 잘 안 난다고 처음 들어봐요. 콩나물 국밥 같은 거 할 때도 비린맛 날까봐 걱정되면 식용유를 살짝만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데쳐내면 될까요? 이거는 금방 데쳐낼 거예요. 지금 뒤적뒤적해서 네. 콩나물이 투명해지면 건지는데 찬물에 해도 되는데 얼음물에 하면 아삭함이 정말 2배거든요. 맞아요. 자, 얼음물을 좀 주시겠어요? 사실 콩나물 너무 푹 빠지게 하면 있잖아요. 그 생기도 없고 맞아요. 너무 질겨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콩나물은 데친 다음에 네. 한번 볶을 거니까 살짝 이렇게 아삭하게 볶아서 데쳐서 얼음물로 바로 갈게요.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야 하니까. 네. 이따가 다시 건져내야 되니까 이렇게 오. 채 자체를 이렇게 담가 놓으면 건질 때 편하겠죠. 정말로 그 콩나물 비릿한 향은 나가고 네. 그 콩나물의 그 고소한 향, 네. 뭔가 그런 향 있잖아요. 네, 콩나물 맞아요. 고유의 그 맛있는 향, 네. 그 향만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오, 진짜 시원하죠? 팽글팽글하네요, 선생님. 팽글팽글하죠? 예. 아삭아삭 할 거예요. 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네. 요거를 콩나물도 이따 볶긴 할 거지만 네. 밑간을 살짝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네. 좀 넓은 볼 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작은 볼에다가 이것도 밑간 살짝 하나요? 네, 이것도 어제 참기름. 우엉에서 그랬듯이 밑간을 네. 살짝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콩나물은 사실은 별로 맛이 없잖아요. 네네. 특별한 맛이. 간장 살짝. 참기름 간장 넣었어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살짝 조물조물 밑간을 해놓으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잘 간이 배어있기 때문에 맛있어요. 물론 이따 고기 양념과 같이 하면 고기 그쵸. 양념이 배긴 하겠지만 네. 그 콩나물 자체도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묻혀두고요. 네. 이제 볶아볼게요. 요거 반찬인데요, 선생님? 이렇게만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이렇게 묻혀서 삼겹살 싸먹고, 삼겹살 구울 때 먹어도 좋고. 야, 고소한 향도 나고 네. 이제 볶는다고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팬이 달궈지면은 볶아볼게요. 고기부터요? 아니죠. 고기부터 볶으면 안 되고요. 네. 기름에다가 우리 향신채 같은 거 많이 썰어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살짝. 향신채 볶을 때는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좋아요. 오. 이렇게 하고 너무 뜨거울 때 하면은 네. 향신채가 이렇게 향이 나는 것보다는 탈 수 있죠. 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글지글할 요 정도 소리만 살짝 날 정도로만 네. 이렇게 예열이 됐을 때 넣어주시면 좋아요. 먼저 이렇게 향신채를 먼저 볶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그 기름 있죠. 네. 기름 맛을 내는 거예요. 향신채가 그 기름을 먹으면은 파기름, 이게 양파, 대파기름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상태에서 볶아주면 훨씬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기름이 나오겠네요. 그쵸? 향도 좋고요. 네. 그래서 고기의 누린내도 잡아줄 수도 있고요. 맛있는 요리에는 거의 이 양파하고 대파가 빠지지 않아요. 고기 요리에는 일단 요 두 개가 좀 충분히 들어가줘야 진짜 맛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향신채가 자글자글 맛있는 냄새가 살짝 배어 올라오죠. 네. 그럼 요때 고기를 볶아줄 거예요. 너무 익혀지지 않았을 때. 네. 근데 선생님, 네. 이제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는 고기는 탈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빨리 재빠르게 볶아줘야 된다고도 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여기 녹말가루를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마 물을 좀 준비했어요. 다시마 물이요? 네, 다시마 물을 넣어서 사실 이런 볶으면은 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데 네. 다시마 물을 넣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녹말가루를 넣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국물이 막 생기는 그런 오. 볶음이 아니에요. 깜짝 놀랄 거예요. 맞아요. 볶을수록 국물이 없어질 거예요. 진짜요? 네, 벌써부터 조금씩 걸쭉해졌어요. 걸쭉해지죠. 이렇게 볶아주시고 고기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걱정했던 것처럼 양념이 타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제가 아까 다시마물 다 안 넣었죠? 예? 이거 마저 분량의 다시마물을 넣어주시면 아까 제가 전분가루 3숟갈 넣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분물을 넣는 거랑 같은 효과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고기의 윤기가 좀 달라요. 그러게요. 네, 고기가 그냥 볶을 때보다 훨씬 맨들맨들하고 반질반질해요. 반질반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 고기도 약간 길쭉하게 썰어서 그런지 네. 느낌도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콩나물이 길쭉하고 얇잖아요. 네. 그래서 채소를 이제 같은 요리를 할 때는 비슷한 크기나 비슷한 모양으로 썰어주는 게 모양새가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썰어주시면 좋을 재밌네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다 됐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아까 그 버무려 놓은 콩나물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이 콩나물도 버무리듯이 살짝만 한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익은 거니까 네. 같이 한 번만 가볍게 볶아주시면 되게 금방 쉽게 되죠. 예. 네, 그리고 콩나물까지 들어가니까 뭔가가 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식감이 약간 채소랑 같이 고기랑 먹는 식감이 좋아요. 누가 멀리서 보면 있잖아요. 약간 해물, 아구찜 이런 건지 아구찜, 알겠어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근데 저희는 소스랑 고기잖아요. 비슷해요. 고기와 그렇죠. 지금 콩나물이잖아요. 돼지고기 콩나물찜. 예? 제가 볶음처럼 해봤는데요. 저도 맛을 못 봐서. 궁금하죠? 예? 그럼 여기다가 홍고추 이제 홍고추 넣고요. 넣고요. 참기름 항상 마지막에 넣어주셔야지 고소함이 살아있으니까 네.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저는 완성 접시 가져와 볼게요. 네. 자, 볶았으니까 네. 예. 어르신들 술 안 네. 들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름 밤에 왜 시원하게 이렇게 술 드시면서 이렇게 네.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꽃빵에다가 살짝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빵에다가. 네. 여기다가 콩나물이 없으면은 뭐 집에 남은 뭐 쌈배추 같은 거 쌈 싸먹고 남은 거 있으면 그거 넣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남으면 네. 밥에 얹어 먹어도. 밥에다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예. 네. 버릴 게 없네요, 선생님. 네. 반찬으로 일품으로 굿! 돼지고기 콩나물 볶음이 완성됐고요. 저희는 이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매콤 새우무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매콤 새우무침. 네. 근데요, 사실 선생님. 네. 집에서 이렇게 새우 요리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볶음밥 할 때 새우를 조금 넣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네. 새우로 요리 많이 안 해 먹거든요. 잘 안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은 원기 보충이니까 네. 새우를 좀 넉넉히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은 새우 좋을 것 맛있는데 같아요. 어떻게 요리하는 방법은 몰라가지고. 요거 배워 두시면은 네. 입맛도 살리고 새콤하고 매콤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요건 뭐예요, 선생님? 영양부추예요. 영양부추. 네. 이름대로 영양이 가득 들어있는 부추인가요? 네. 영양부추 이렇게 송송 썰어서 네. 준비해 주시고요. 향은 그냥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네, 부추는 뭐 되게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 예. 부추는 참 좋아요. 그 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찬 공기, 에어컨 바람도 많이 세고 이러니까 네. 그럴 때는 조금 몸은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토마토인데요. 네, 토마토도 무침에 같이 넣어볼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토마토도 새콤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반 자른 거를 한 3등분 정도 할게요. 네. 또 여름에 많이 나잖아요, 토마토는. 아, 제철이에요. 예. 지금 한참 나올 때 어. 무침으로 먹어도 맛있거든요. 요걸 또 무침으로 한다고요? 네. 토마토랑 그 왜 치즈랑 해서 그렇게 먹는 거 먹어봤는데 와인 안주죠? 예. 카프레제라고 해가지고 발사믹 식초 싹 뿌려서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건 소스가 좀 특이해요. 예. 저 절구에다가 놓고 좀 찧어볼 거예요. 절구요? 네. 자, 일단 제가 처음 만들어 보는 요리라 좀 어떻게 될지 색다르죠.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이색적인 네. 그런 맛을 좋아해서 이렇게 조금 응용해 보시라고 어렵지 않지만 네. 색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거라 이거는 지금 청양고추예요. 네. 그리고 홍고추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절구에 좀 넣어주시고요. 지금 저희 무칠 양념 만드는 네, 거죠? 지금 이게 양념 만드는 거예요. 마늘도 네. 통째로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피쉬 소스라는 거 알죠? 요거는 태국 음식에서? 네. 이거는 간에 따라서 좀 맞춰놓고요. 약간 태국 느낌 나는 음식인가요, 오늘? 맞아요. 이건 설탕이에요. 예. 고수 혹시 좋아하세요? 고수 알죠? 태국 음식 향신료. 예, 향신료. 네, 이건 한 2줄기 정도 넣으시면 예, 돼요. 향이 확실해야죠, 선생님. 네, 네. 확실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찧어야 되는데 혹시 소리 날지 모르니까 행주를 하나 깔을까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양념을 좀 빻아줄게요. 선생님 근데 왜 믹서 쓰지 않고 이렇게 절구로 하시는 거예요? 믹서기로 다 이렇게 갈아버리거나 네. 아니면 칼로 써는 거는 그 깊은 그 진한 매콤한 맛을 내기가 힘들어요. 오. 이렇게 빻아서 쓰면은 훨씬 맛이 진하거든요. 선생님 이 향이 정말 그 태국에서 먹었던 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소스의 향이.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많이 막 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 찢는 게 아니고요. 네. 매운맛이 우러날 정도까지만 찢는 거예요. 아 이렇게 찌우면서 네. 고추나 마늘에서 매운맛이 우러나겠네요. 네네, 선생님. 우러나게끔만 빻아주시면 돼요. 이걸 가는 게 아니라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요 고추하고 마늘 완벽하게 갈리지 않았잖아요. 네. 요 째로 먹어도 맛있겠어요, 같이. 매워서 큰일 나요. 드시면 안 되고요. 이건 양념으로만 해요. 네. 이게 잘못해서 입에 들어가면 너무 매울 거예요. 그래서 입에 혹시 들어갈까봐 이렇게 해서 빻아서 네. 즙만 좀 내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오. 여기다가 아까 이게 레몬즙이거든요. 네. 파는 거 쓰셔도 되고 짜서 쓰셔도 되고. 아 너무 맵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소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볼에다 좀 담아볼게요. 레몬즙을 넣어야 되게 새콤하고 맛있어요. 오! 이렇게 해서 뭔가 이국적인 맛이 나겠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새우는 좀 데쳐서 한번 쓸게요. 요 새우는 뭔가요, 선생님? 칵테일 새우라고 해서 좀 큼지막해요, 근데. 네, 꼬리가 좀 달린 걸 준비해봤어요. 이게 좀 더 모양이 예쁘고. 요건 내장 제거할 필요도 없나 봐요. 아, 그렇죠. 손질이 다 돼 있으니까 요즘엔 참 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새우는 넣어서 가볍게 한 번만 데쳐내면 돼요. 이건 얼마나 익히면 되나요? 금방 익을 것 같은데. 익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냉기만 빠지면 바로 건져내 주시면 오, 되죠. 바로 건져요? 네. 살짝 따끈하게 한 번 다 익혀서 나온 자숙새우라고 하거든요. 아, 이미 익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바로 건져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색깔이 예뻐요, 선생님. 네. 그리고 살집도 토실토실하고 이제 되게 부드럽고 씹는 식감이 좋잖아요. 이게. 사실 새우 요리할 때 집에서 하면 왜 튀김 요리 있잖아요. 네. 깐쇼새우처럼 튀겨서 많이 먹기도 하는데 요건 약간 그냥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되게 매콤하고 그래서 입맛이 정말 없을 때 네. 정말 매운 거 하나 먹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해보시면 참 좋은 요리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새우까지 네. 살짝 데쳐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묻혀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자, 넓은 거 드릴게요. 네. 볼에다가 새우 넣고 그리고 양념을 먼저 버무릴게요. 왜냐하면 새우는 간을 잘 안 흡수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선생님, 저 나중에 이 고추하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추는 먹으면 안 돼요. 고추는 향만 내고 예? 새우하고 부추하고 네. 토마토 드세요. 네. 이렇게 해서 묻혀주시고 새우에 간이 배면 네. 그때 이제 부추도 넣어주시고 네. 고수향이 싹 올라와서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토마토도 넣어주세요. 토마토도 넣고. 그래서 가볍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약간 샐러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겁지 않게. 네, 가볍게. 근데 굉장히 얼큰하고 네. 짠한 맛이 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매콤한 게 먹고 싶을 때 너무 뻔한 매콤한 맛보다 이렇게 새로운 매콤한 맛으로 먹으면 네. 이렇게 새로운 매콤한 맛으로 먹으면 좀 더 맛있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입맛도 쭉 땡기고 하여튼 매운 거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 여기다가 네. 지금 양파도 안 넣었으니까 양파도 좀 넣어볼게요. 양파 색깔까지 이렇게 맞춰서. 네. 양파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저 돼요. 양파 좋아하죠. 짜장면 먹을 때, 탕수육 먹을 때 양파 정말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해서 담아볼게요. 푸짐한데요, 선생님? 땅콩은 먼저 넣으면 불어버리니까 먹기 직전에 뿌리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견과류까지. 네. 이렇게 해서 담아볼게요. 건강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좀 이색적으로 색다르게 먹기는 참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소스에 레몬즙을 좀 넣어서 이렇게 레몬즙. 매운맛이 많이 융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매콤함이 남아있어서 뒤끝이 아마 매울 거예요. 아까 그대로 먹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속 아플 수도 있으니까 예. 이렇게 담아주시고 땅콩 다진 땅콩은 이때 살짝 뿌려서 고소함을 줄게요. 네. 자, 완성됐습니다. 네.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주는 매콤 새우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우후!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입맛 돋우는 매콤 새우무침. 매콤한 맛 제대로 살리는 비법 대공개. 양념 재료를 절구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루 빻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매콤한 향은 2배로 더 깊은 맛이 난다는 사실. 데친 새우를 매콤한 양념에 조물조물 맛있게 버무리면 매콤 새우무침이 뚝딱. 칼칼한 매콤 새우무침으로 무더운 여름 입맛을 살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